낭독 독서법 중 낭독 태교법입니다. 연려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 부인이 자식을 임신하면 잘 때 옆으로 눕지 아니하고 앉을 때 가에 앉지 아니하고 설 때 한쪽 발로 서지 아니하며 간사한 맛을 먹지 아니하고 벤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아니하며 눈으로 간사한 빛을 보지 아니하고 귀로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밤이면 소경 악사로 하여금 시를 외우게 하고 올바른 일을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자식을 낳음에 형용이 단정하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날 것이다. 박일봉 편저의 소학의 일부 내용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문학 독서 모임에서 소학을 읽다가 태교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의견이 분분했다. 과연 임산부가 잘 때 옆으로 누워야 할까, 바로 누워야 할까? 과학적으로 어떤 자세가 임산부에게 좋은 것일까? 임산부는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이 더 편안할까? 과연 임산부의 생각을 듣고 쓴 것일까? 간사한 맛은 무슨 맛일까? 등등 각자 자신의 경험과 들은 얘기를 동원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결론은 연려전을 인용한 것이지만 소학의 남존여비의 사상이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유교를 국시로 하던 조선시대의 소학은 양반집에서도 남자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또한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산부의 행동과 먹는 것, 보는 것, 심지어 듣는 것까지도 올바르게 하기를 요구한다. 엄마의 모든 것이 태아에게 전해지리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은 태교 음악, 태교 동화를 넘어서 태교 여행까지 떠나는 시대이다. 엄마의 몸과 마음,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을 아기를 위해서 최대한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한다. 스승이 10년 가르치는 것보다 엄마 뱃속에서 보내는 10달이 중요하다. 그런 말도 있으니 오죽하겠는가. 이런저런 태교법이 유행하더라도 그 중에 단연 으뜸인 것은 낭독이다.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임산부가 잘 먹는 것 다음으로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뱃속의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자궁 내 태아가 최초로 얻게 되는 감각적 경험은 소리와 진동이다. 태아는 거의 무중력 상태에서 양수 속에 떠 있다. 태아의 코와 입안은 양수로 가득 차 있으며 냄새와 맛은 느낄 수 없다. 눈은 닫혀 있고 어둠 속에 있다. 따라서 시각은 작용하지 않는다. 귀 속에도 양수로 차 있으며 고막을 압박한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소리의 심포니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각인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태아는 자궁 속에서 느끼고 지각하고 기억하고 경험을 통합한다. 이때 태아의 의식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귀다. 왜냐하면 뇌의 신경체계는 귀가 듣는 소리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활동함으로써 발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는 태아에게 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듣는 것이 태아의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서정록의 잃어버린 지혜 듣기 중의 일부입니다. 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알프레 토마티가 태아도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서구 사회에서는 태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각 발달 단계에서 태아가 내는 소리의 주파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뱃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낭독혁명의 저자는 태아는 6개월부터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고서 아이들을 듣기 천재라고 표현했다. 신생아들은 엄마가 태교를 할 때 자주 들려주던 책의 구절을 들려주면 젖을 더 빨리 빠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신생아들이 엄마의 음성과 더불어 엄마가 읽었던 책의 구절까지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귀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태아는 수정된 지 며칠 내에 초보적인 귀를 발달시키기 시작하여 달팽이과는 불과 135일 만에 다 자란다고 한다. 태어나기 전부터 귀가 먼저 발달해 있으니 보거나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뱃속의 아기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다른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 근처에 사는 산모들과 그곳에서 임신을 한 후에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산모들이 낳은 아이들의 몸무게를 비교해 보았다. 그랬더니 나리타 공항 근처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산모들이 낳은 아이들의 몸무게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산모들이 낳은 아이들보다 더 적게 나왔다고 한다. 이 자료를 잃어버린 지의 듣기 편의 저자 서정록 작가는 어른들이 공항의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듯 아이들도 뱃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는 아주 중요하다. 그럼 소음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는 산모들은 제대로 태교를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아니다. 외부의 소리는 어머니의 배를 통과하여 양수를 지나 태아에게 전달되는 동안 줄어들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척추를 지나 골반에 전해지는 동안 오히려 증폭된다. 첼로의 공명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골반이 척추를 통해서 전해진 소리를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에게 전달되는 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다. 알프레 토마티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소리의 탯줄에 비유한다. 어머니의 목소리야말로 아이의 발육과 뇌의 충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서정록의 잃어버린 지혜 듣기 중의 일부입니다. 어떤 소리보다도 뱃속의 아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리는 바로 엄마의 목소리다. 외부의 소리들은 양수를 통해 줄어들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몸의 구조상